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경입니다. 시즌 막바지에 다다른 K리그의 우승 경쟁이 치열합니다. 무서운 기세의 제주가 수원을 꺾고 1위 전북 추격에 나섰는데요.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올 시즌 수원에 3전 전패를 당한 제주,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반국은 수원 신화의 골키퍼의 실수로 행운의 선제골을 얻어냈습니다. 과감하게 나왔는데 머리 위로 날아간 공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5분 뒤 한 골 더 달아납니다. 정훈의 크로스, 진성욱이 발리슛으로 수원 빅버드를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수원도 쉽게 굴러서지 않았습니다. 전반 44분 산토스가 만회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후반 5분 불빛가람 슛! 시원하게 골망 흔들며 수원의 추격 의지를 꺾었습니다. 최근 10경기 8승 2무를 기록한 제주. 무서운 기세로 선두 전북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쫓기는 전북, 전주성으로 3주를 불러들였습니다. 정혁의 프리킥골로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하고 맙니다. 그리고 3주는 한 명이 빠진 전북을 상대로 주민규와 김호남이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전북은 홈에서 3연승을 마감하며 2위 수성에 이상이 걸렸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만나보시죠.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YTN 스포츠부의 김재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히딩크 감독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 대한축구협회가 기술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는 26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오전 9시에 이제 축구회관에서 기술위원회가 열립니다. 신태용 감독을 선임한 이후에 처음 열리는 회의인데 네. 일단 이 회의에서 다룰 주제를 보면 일단은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대표팀의 어떤 경기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뜨거운 감자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딩크 감독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지 이 부분을 이제 논의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일단 현재로서는 감독 선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요. 네. 기술 고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일단 히딩크 감독 본인이 감독보다는 좀 조언을 해주는 기술 고문 같은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좀 더 원한다라는 얘기를 직접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논의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일단 지금 여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 사태를 바라보는. 그렇기 때문에 기술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이후에 여론의 향방이 어떻게 변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축구대표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또 화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논란으로 관계가 조금 틀어진 상황에서 히딩크 감독의 복귀가 과연 좋은 영향을 미칠지도 참 의문입니다. 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협회의 대응력을 좀 비판하는 그런 시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히딩크 감독이 조금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여서 혼란을 키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데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이 신뢰를 깨트린 건 일단 협회의 책임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애초 이제 히딩크 측의 제안을 받았지만 이게 이제 소위 SNS 카카오톡이기 때문에 네. 공식 대응이라 생각을 못했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이런 해명을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혼란이 커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협회의 대응을 보면 뭐 어처구니 없다라든지 또 불쾌하다, 예의가 아니다 네. 이런 반응을 사실 보였거든요. 네. 이런 반응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그래놓고 또 이제 카톡이 공개되자마자 말을 바꿨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게 카톡이기 때문에 이게 진지하게 생각을 못했다. 즉 형식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였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추가 취재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네. 좀 의도적인 묵살이나 좀 무시가 아니었나라는 지금 그런 정황이 좀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네. 부분은 저희가 좀 후속 취재를 통해 조금 더 확인이 되면 보도를 하도록 하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카오톡으로 촉발된 형식 논리가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 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힘든데 네.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딩크 감독은 우리에게 굉장히 각별한 인연이지 않습니까? 네. 히딩크 감독이 축구협회와 굉장히 신뢰관계가 이미 유지된 상황이고 어떤 연락을 취할 때 공문이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연락을 취할 만큼 먼
그런 거리에 먼 어떤 거리의 그 관계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친하면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구두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네.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이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히딩크 감독과 축구협회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협회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뭔가 설명을 한 것보다는 여론을 상대로 좀 공정하고 조금 더 투명하게 네. 공개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K리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승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던 전북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2위 제주가 턱밑까지 또 추격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북의 독주 체제로 이대로 우승이 확정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주중 경기에서 다시 안개 속으로 좀 빠져들었습니다. 네. 2위 제주가 10경기 무패를 했어요. 수원을 이제 3대 2로 꺾었는데 네. 최근 10경기 성적만 놓고 보면 무패 기간 동안 8승 2무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적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요. 반면 전북은 이제 주중 경기에서 상주 상무에 1격을 당하면서 충격에 빠졌는데 현재 선두 전북과 2위 제주의 승점 차가 불과 3점에 불과하기 네. 때문에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쫓기는 전북이 조금 부담이 더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여기에 지금 2위 제주를 쫓고 있는 3점 차로 쫓고 있는 울산의 기세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남은 스플릿 라운드 이후에 우승 경쟁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메달이 공개가 됐는데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지난 목요일에 이제 평창올림픽 메달이 공개됐는데요. 한글을 이제 테마로 해서 우리 네. 이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잘 표현했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메달 앞면에는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과 또 선수들의 노력과 인내를 표현한 역동적인 이 사선이 이제 새겨졌고요. 네. 금메달 무게를 살펴보니까 586g인데요. 역대 네. 동학의 메달을 통틀어서 가장 무겁다고 어우, 합니다. 좋네요. 목 디스크 걸리지 않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제가 윤경 씨에게 퀴즈 하나를 좀 내드리죠. 네. 금메달에는 올림픽 네. 금메달에는 순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순금이요? 그래도 한 10g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순금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6g이 이제 함유가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근데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돌반지 할 때 금 한 돈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한 네. 돈이 3.75g이니까 생각보다 적네요. 그렇죠. 대략 한 돈 반 정도가 되는데 재밌는 건 금메달과 은메달은 모두 일단은 기본적인 재료는 순은 99.9%로 만들고요. 금메달은 여기에 6g의 금을 추가를. 그렇죠. 도금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586g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은메달은 빼면 580g이 되겠죠. 그렇군요. 이런 재밌는 게 있고요. 은 580g을 시가로 지금 따져보면 한 네. 41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금 비싸네요. 6g은 한 돈 반 정도니까 34만 원. 그러니까 도합? 가격만 따져보면 금메달이 한 75만 원 정도 이야. 나가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금메달 따기까지 흘린 땀의 어떤 가치를 합한다면 가격으로 이걸 평가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겠죠. 네. 평창 동계올림픽의 아름다운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지금도 우리 선수들은 땀 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결실 맺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김재형 기자였습니다. K리그 최초 100도움 달성까지 단 2개만을 남겨둔 도움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원 캡틴 염기훈 선수인데요. 베테랑 염기훈 선수에게 가장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언제일까요? 지난주에 이어 현장 인터뷰에서 염기훈 선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을 4년째 맡고 있고 네. 찾아보니까 수원에서는 최장기 네. 집권이더라고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워낙 수원에서 주장을 하는 게 좀 워낙 인기 구단이고 또 팬분들도 워낙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항상 주장으로서 좀 이기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작년도 그렇고 올 초도 그랬기 때문에 그때가 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경기장 안에서는 정말 최고의 선수인 것 같아요. 공격수는 골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선수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주장으로서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조나단 선수가 기여를 한다면 좀 어떻게 가능성이나 좀 성공 가능?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개성이 강한 선수거든요. 삐지는 것도 좀 잘 삐져요. 화도 확 낼 때도 있고. 그래서 대표팀 많이 뽑히고 뭐 하면 불화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해준 적은 있나요? 아니, 또 삐질까 봐 얘기는 안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귀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봉을 깎으면서까지도 수원에 남겠다라고 네. 일단은 금액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도 많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에요. 제가 갈 수 있을 때는 시즌 중반에 갔었어야 됐었어요. 6월 달에. 근데 와이프도 하는 얘기가 오빠 중간에 가는 거는 수원도 그렇고 팬들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남는 게 오빠한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저한테 마음을 굳힐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전북이랑 울산에 있을 때 수원을 원정이 오면 좀 겁이 났어요. 그런 팬분들이 응원에 축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그걸 받아보니까 힘이 돼요. 그런 팬분들의 사랑이 저한테 좀 더 이 팀에 대한 애착이 좀 더 생기지 않았나. 저는 백도움을 좀 더 애착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초의 기록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뭐 두 개 다 욕심이 나는 건 사실 같아요. 저는 3년 연속 도움왕도 최초라고 얘기를 들어서 지금 다시 생각하면 두 개 다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득점하면 동국이 형, 대한, 뭐 김도훈 감독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나잖아요. 도움하면 염기훈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좀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저는 그 2010년 남아월 아르헨티나전 그 슈팅했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한순간만. 돌아가신다면 오른발로 슈팅하시. 아니요, 저는 그때도 왼발로 슈팅을 할 거예요. 오른발은 골 넣을 수 있는 확률이 20-30%밖에 안 돼요.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 또 왼발로 찰 거고, 근데 컨트롤을 좀 잘해놓고 싶다는 생각. 네, 그래서 그때 저희 친누나가 또 저한테 문자로 기훈아 7년이 걸렸네 딱 이렇게 문자도 왔었고, 대표팀에 대한 걸 좀 많이 내려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태영 감독님께서 나이에 상관없이 뭐 몸 상태만 좋으면, 그런 말씀이 저한테는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었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원에서 감독을 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첫 지도자를 수원에서 해보고 싶고, 감독까지 수원에서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10년 뒤에 10년 뒤에 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 그냥 막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 편하게. 네. 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 기훈아, 너가 지금 이제 올해가 45이구나. 지금 수원 삼성 감독님이 분명히 돼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하고, 우승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 지금처럼만 잘 해주고 더욱더 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파이팅! 스포츠2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풍성한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